오늘은 사주 명리 물상론의 관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오래도록 하고 또 뭐 많은 책을 보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가 다 보면 고전, 격국, 용신 이런 것에 공부가 좀 치우쳐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책들이 대체적으로 그러한 관법이 먼저 이렇게 공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접할 때에도 그 공부를 위주로 또 하다 보니까 이 쉽사리 이제 명리학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공부하고 나서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격국용신, 격용신 관련되는 책을 먼저 읽었고, 그게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렵고 격국 그리고 용신을 어떻게 보면 용신이 화가 되었다가, 어떻게 보면 수가 되었다가, 어떻게 보면 목이 되었다가, 어떻게 보면 금이 되고, 어떻게 보면 토가 되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용신을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쭉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우연한 계절의 논리에 맞는 활동들이 있고, 또 그 계절에 짜여진 월마다의 또 다른 활동성과 생명체가 움직이는 움직임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이치를 제가 탁 터득하는 순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속에서 또 대를 이어서 이 생명체가 유지되게끔 하는 것이냐라는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농사를 지으면서 봄에 모내기 하고, 여름에 이제 잡초 뽑기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가을거지하고, 겨울에는 또 씨앗을 또 보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해서 그런지 명리학의 공부와 함께 이 부분을 탁 터득하는 순간,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하나의 큰 맥락으로서, 물론 이 강의는 제가 사주명리 물상론 강의 앞을 이렇게 쭉 앞 강의를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우선 봄은 봄이라면 임묘진인데, 봄은 봄에 맞는 또 논리가 있고, 사오미 여름에는 또 여름에 맞는 또 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에 맞는 또 논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해자추 겨울에 맞는 논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임묘진 봄에 일어나는 활동 혹은 봄의 어떤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걸 쭉 들어보시고 여기에 맞는 하나의 논리를 적용을 시키면 사주명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인이라는 이 글자가 딱 눈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글자만 보이지, 여기에 따르는 대외적인 어떤 환경, 그 다음에 환경과 이를 둘러싼 쭉 변화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월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축에서 겨울잠을 자다가 인이 되면 모든 생명체들이 땅 밑에서 위로 올라오죠. 자, 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월에 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산천에 풀들이 자라서 올라오고 쑥들이 올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이, 겨울에 추웠던 태양이 어느 정도 이제 꺾어진 각을 또 조금 이렇게 이루면서 조금 따뜻해지죠. 점점 따뜻해지죠. 그러면은 인월에 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봄에 태어난 사람, 특히 인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온 산천에 내가 산천을 걷고 있다, 풀밭을 걷고 있다, 대지를 걷고 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인월은 어떻습니까? 인월은 바람은 좀 차긴 찹니다. 차기는 차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이 꿈틀대면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에너지의 상승 에너지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은 이 목들이 강하게 성장하고 또 땅 위에 올라와서 번성하기 위해서는 병화, 태양, 불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불이 있어서 따뜻하게 만들고, 그리고 땅의 온도를 데워주어야만이 풀들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그 논리입니다. 봄은 태양이 만개하고, 태양이 만개한 상태에서 이 목들이 아주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주어져야 이 봄날 인월에 있어서의 사주는 아름다운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금이 용신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봄날 대지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봅시다. 봄날 꽃밭을 걸어간다. 봄날 온 산천을 걸어간다. 인월에. 아직까지 인월에 산을 가면 죽어있는 낙엽들과 앙상한 가지들이 있죠. 그렇지만 땅 밑에서는 새싹들이 막 올라오기 위해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금들, 차가운 한기, 얼음들, 돌멩이가 짓누르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 계절의 논리에 안 맞겠죠. 그 다음에 인월에 물이 첨벙첨벙하다, 물이 많다, 비가 내린다, 차가운 한기가 내리친다, 눈보라가 친다. 이 계절에 맞을까요? 안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월에 땅을 뚫고 초목들, 싹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땅이 두꺼워서 이 목들이 성장하는 게 방해가 되게끔 이 땅이 덮고 있다면, 토가 많아서 덮고 있다면 이 목들에게 인월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월에 봄에 싹이 올라오고 할 때 온 산천을 돌아봤을 때에 푸릇푸릇한 초목들이 성장을 위해서 싹을 틔우고 온 산천이 뭔가 요란한 소리는 아니지만은 생명의 싹들이 싹 트는 소리들이 막 진동을 하죠. 그래서 봄날은 특히나 임묘진 중에서 이는 강한 성장이 일어나고 초목들이 밖으로 나와서 싹이 밖으로 나와서 성장을 위한 그런 에너지의 발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은 특히 봄의 인월에는 용신을 금으로 잡지 않습니다. 금은 오히려 이 인목이 성장하는 데에 방해 요소, 상처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수 또한 어떻습니까? 수가 있어서 춥고 그리고 얼게 만들고 한기로 다가오게 되면 뿌리가 상합니다. 인월에는. 그 다음에 토가 많아서 짓누르면 키가 클 수가 없겠죠. 인월의 병화가 어딘가에 있어서 이 병화로 말미암아 목을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이 병화의 덕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임묘진 봄에는 그 중에서 인월은 금수를 용신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인월, 봄 중에서 특히 인월은 금과 수를 용신으로 잘 쓰지 않습니다. 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 수, 토를 인월에는 용신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인월에는 특히나 병화가 가장 좋은 용신과 그리고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겠습니다. 병화가 없다? 그러면 정화라도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존재가 화입니다. 화, 봄에는. 그 중에서도 임묘진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특히나 인월에 태어났다. 다른 거 다 감안하지 마시고 사주를 쉽고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사주가 딱 펼쳐지자마자 바로 계절을 딱 본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주를 딱 쓰는 순간 바로 사주를 1년 연습을 쭉 했고 그것은 뭐냐면은 봄이다. 봄이다. 봄에 뭐다라는 것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봄에 금이다. 봄에 목이다. 봄에 토다. 봄에 화다. 이런 것을 봄에 수다. 라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 사주팔자상에서 봐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인월에 금이 어딘가에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방해의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혹은 인월에 금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를 주죠. 장애. 그래서 인월에 특히나 인월에 금이 어딘가에 있으면 이거는 태어나면서 좀 지병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인이 성장하게끔 하지 못하는 하나의 방해 요소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금이 짓눌러서 혹은 금이 상처를 주어서 잇목의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되니까 이제 금 같은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태어나면서 좀 지병을 달고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죠. 왜냐? 한번 느껴본다는 얘기지. 자, 인월에 성장하고자 꿈틀대고 있는데 얼음이 딱 짓누르고 있다. 혹은 돌이 짓누르고 있다. 혹은 가위나 칼이 이 잇목을 자르기 위해서 들어온다. 이랬을 때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오죠. 무산물이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계절적인 요소로 가지고 이미 이 사주를 파악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수다, 한기다, 차갑다, 꽁꽁 긁게 만든다. 어떻습니까? 뿌리를 상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노래 싹이 올라와야 되는데 물기가 첨벙첨벙 해가지고 너무 춥다. 뿌리가 상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노래에 수기가 많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뭐고 어느 궁성에서 뭐다를 따져보고 이거로 말미암은 상당한 애로와 그리고 문제가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럼 토가 있었다. 이 노래에 토가 있었다. 올라오겠는데 토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아주 치열한 어떤 그런 경쟁 혹은 내가 이것을 역경을 딛고 올라와야 하는 아주 힘든 무게감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토 역시도 이 노래는 토도 상당히 힘든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보는 거예요. 이 노래 일간이 뭔데 그 주위에 어떤 것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러면 사주가 바로 읽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무상론은 바로 그겁니다. 이 노래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 노래를 떠올린단 말이지. 이 노래를 떠올리고 이 노래 되었을 때 계절을 느껴보는 거예요. 느껴보고 그때의 일간은 무언데 그 주위에 어떤 것들이 배치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연주는 내 태어나면서 15세까지 그리고 조상 그리고 나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월주 나 부모 그 다음에 15세에서 30세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나이면서 30에서 45세까지 나와 나 배우자 그 다음에 46세에서 60세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궁성의 논리와 좌표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사주 판단이 다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노래 계절 봄은 봄으로서의 어떤 논리가 있는데 그 봄에 특히나 봄 중에 인월은 또 인묘진 중에서 인월은 태양의 각도가 아직은 비스듬하고 지구상의 온기가 아직 덜 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충분한 열기로서 데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봄은 봄다워야 된다. 봄은 봄에 걸맞는 화와 지장간 그죠? 지장간의 무병갑인데 봄에 태양이 떠줘야 되고 봄에 목이 올라와줘야 제대로 된 봄의 어떤 그런 계절의 논리에 맞겠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을 통해서 올라온 천간을 격으로 잡아주는데 봄다느냐, 봄에 싹이 올라왔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병갑이니까 갑목이 투간했느냐? 봄날에 싹이 제대로 올라왔네? 봄날에 화가 제대로 떠있네? 그래서 격을 잡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격이 투간했을 경우에는 아주 뚜렷하게 내가 무언가를 성취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무상론에 있어서 팔자를 보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게 팔자를 보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은 계절을 본다. 계절을 보는데 이 계절적인 논리를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오신 모든 논리의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무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터득하고 깨달아야 된다. 이 논리네. 봄이네. 봄에는 무엇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목 있다, 화 있다, 금이 있다, 토 있다,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이미 머릿속에 잡아버린다. 이 계절에 대한 환경, 물상을 머릿속에 떠오르고
다른 간지들이 어떠한 작용력을 하느냐를 보면 사주를 바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노래, 특히 물상에 있어서 이 노래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노래 태어나신 분의 사주가 있다면 한번 댓글에다가 한번 올려봐 주세요. 제가 보고 한 분 정도 사주풀이를 해서 가능하신 분,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풀이해도 가능하다 싶은 분들의 이 노래 태어나신 분을 하나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내일 이 노래 태어난 물상놈의 사주 설명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명리 물상론의 이제 진수에 대해 들어가겠는데, 봄날, 인월은 어떻게 바라보며 사주를 어떻게 리딩하고 통변하는지에 대해서